안녕하세요. 중고차 임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에서 1000만원 내로 구입할 만한 이민용 팀장의 추천 중고차 편입니다. 차량 종류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딱 이 금액 정도에는 요 차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 다른 분들이 괜히 많이 찾으시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차, 오늘은 좀 대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어떤 차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냥 잠깐 짚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류모닝 나오고요. 올류모닝, 그 다음에 K3가 이 금액대에서 이전비까지 매도비랑 이전비랑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시는 수수료까지 해갖고 다 해서 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차는 올류모닝, 지금 요즘에 이제 좀 뭔가 모닝은 튜닝카처럼 생긴 올류모닝 JA이고, 그 다음에 준준형으로는 K3, 그 다음에 아반떼 MD 이렇게 좀 제일 인기가 있고, 지난번에도 아반떼 MD를 설명해 드렸는데 조금 이제 모자른 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넣었어요. 그리고 중형차로는 역시나 다른 차는 이제 볼 게 별로 없다. 다른 차종도 있겠지만 SM5 플래티넘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제일 적절해 보여요. 네. 그리고 대형차로는 이제 제일 적절한 거는 물론 오피러스 프리미엄도 있고 뭐 알페온도 있고 하지만 더 럭셔리 그랜저가 이 금액대로는 제일 낮고, HG로는 이전비까지 1000만원으로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파는 게 있다 하면은 진짜 최악인 차 아니면은 이제 허위 매물 이렇게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SUV는 사실 볼 게 없어요. 1000만원 내로 구매할 만한 차가 뭐 소렌토 R도 이 금액 안에서 이제 파는 차가 있을 거고, 코란도 C도 있을 것이고, 투싼 IX도 얼추 겨우겨우 막 키로수 많은 거 뭐 그런 거 나오는데, 사실은 이 금액대로는 뭐 이렇게 됩니다. 올류모닝은 적당하고 K3는 적정선에 이제 접어들고, 물론 이제 더 키로수를 5만 키로 밑으로 줄이고 노블레스에다가 뭐 완전 무사고 썬루프 있고 뭐 내비게이션 정품에 엄청 깨끗한 차 같은 경우에는 1100, 1200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좀 과한가?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반떼 MD는 옵션, 연식, 키로수 다 이 금액 정도면은 대충 얼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좀 오바되면은 뭐 1050, 1100까지는 좀 아반떼 MD를 사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형차로는 SM5 플래티넘 조건에 따라서 이제 남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보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한데 한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차 역시 조건에 따라서, 차가 또 수도권 전체로 보더라도 차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 SUV는 이 가격대 SUV 차량은 제가 보기에는 다 별로다,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찾으시는데 별로인 차량, 경차는 웬만해서는 다 그냥 그저 그렇고 적절하고 적당하고, 그다음에 준준형은 역시나 이제 13년 미만의 클루즈는 조금, 이제 쉐보레 차량은 13년 미만 것들은 이제 미션들이 다 안 좋을 거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확률상으로는 조금 이제 좀 그래요. 그래서 안심하고 팔기에는 좀 부적절한 걸로 제 생각에는 느껴지고, 주형차로는 역시나 K5 YF 소나타 많이 찾으시겠지만,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는 이게 차 종류가 대수가 많이 없고, 이거는 아예 안 봅니다. 거의 13년 이상 거를 보려고 해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보고, 이전에 800만원에 다 맞춰갖고 살만한 차 언급해드렸을 때 왜 이 두 가지 K5랑 YF 소나타를 안 보는지, 그리고 또 1년 반 내내 계속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예 안 팝니다. 매입도 안 하고. 이거는 대수가 거의 없고, 근데 살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만 킬로 미만, 5만 킬로 미만 말고 10만 킬로 조금 밑에 것들 중에서 렌트 이력, 용도 이력 없는 걸로 좀 적당한 거 보면은, 썬루프 없는 걸로 보면 한 1050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던 정도로 봤을 때. 그리고 대형차는 딱히 별론 차량이 없다라기보다는, 대형차 글쎄요, 일단은
뭐 다음 페이지도 있으니까 설명해 드릴 거고, SUV는 왜 안 좋냐, 미션이 안 좋은 차도 있고, 그 다음에 DPF라고 해서 이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매연 저감 장치라는 장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완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DPF 매연 저감 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차, 미션이 안 좋은 차도 좀 이제 많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850 미만으로 차값만 봐야지 1000만원에 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SUV는 전반적으로 부적절하다. 산타페 더 스타일도 그렇고, 베라크루즈는 차 제가 조회를 해봤는데 5대 나오더라고요. 20만 킬로 미만의 좀 그런 차가 인천이었나 수도권이었나 모르겠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아무튼 고르기 어렵다. 차가 정말 고르기 어려운데 거기서 꾸역꾸역 막 하려고 하면은 체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아마도 나중에 한 1500 정도에서 언급해드리는 그런 차 종류에서는 좀 얼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완벽한 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리비 생각을 꼭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15년 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15를 빼면은 2004년, 5년 이 정도 되는 차라고 봤을 때 차는 뭐 TG 그랜저도 있을 것이고 NF 소나타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못해도 10에서 40만 원 정도는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고서 봐야지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뉴 SM5라든지 그거는 고질병이 누유가 고질적으로 있어서 뭐 엔진 미션은 보통 10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는 좀 경미하다. 근데 좀 완벽한 차, 수리비 안 들어간 차를 보려면은 이 15년 이상 정도, 전후 정도 된 차량 정도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좀 중고차 15년 정도 된 차를 수리비 아예 안 들어가고 다 고쳐놓고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괜찮은 차도 있겠지만 정말 흔치가 않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10%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랑 뭐 타이어랑 뭐 어디 스크래치랑 뭐 이런 거 다 뭐 문콕까지 없고 그런 완벽한 차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10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10년 정도 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한 2008년 정도 되는 차량 보면은 이것도 이제 또 여러분들이나 뭐 저도 그렇고 굳이 비싼 쪽에서 안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뉴 인프레션이라든지 NF 트랜스폼이라든지 보게 된다면 좀 예를 들어서 이전비까지 500을 봤을 때 수리비는 계획에 안 넣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오셔서 보시면은 문제가 있으면 이거 차주분한테 좀 빼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조금 차주분께서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증거를 보여드리면은 조금 뭐 10만원 20만원 해줄지 몰라도 50만원 이렇게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차라리 팔지 말라고 하지. 그러니까 아무튼 완벽한 차는 없으니까 5년 된 차량은 적어도 10에서 20 정도 엔진 오일이랑 뭐 5년 정도 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10만 정도는 됐을 테니까 미션 오일도 좀 봐야 될 거고, 뭐 벨트가 아무리 체인이라고 하더라도 겉벨트 이런 거 봐야 될 거고, 점화 플러그 뭐 이런 것도 봐야 될 거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한 두세 대 정도 비교를 해보면은 안 들어가는 차도 있겠지만 보통은 5만원 10만원 정도 아무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리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는 차를, 깔끔한 차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대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막 4대 5대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완벽한 차는 없으니 수리비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접근을 하시면 그게 더 골치 아프다. 남이 타던 차 아니겠습니까? 매입하는 사람들은 싸게 매입을 못합니다. 웬만해서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면 비싸게 매입하고 또 수리까지 하고 마진 남기려고 이 차를 매입한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또 어디 뭐 직영차 같은 경우는 좀 비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타당성을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는 게 현명하다. 현명하게 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고차입니다. 수리비 안 들어가는 차는 없다라고 보시고 어느 정도는 좀 예산에 수리비도 조금
제가 봤을 때 한 2-30만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쳐야 될 거는 보통 뭐냐, 이거 항상 고장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블랙박스가 있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신데 그 적절한 금액대 내비게이션이 없을 수도 있고, 후방 카메라가 고장났을 수도 있고, 이거 뭐 다발적으로 이렇게 다 고장난 차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이제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은 가죽 시트 조금 찢어졌는데 약간 훼손이 됐는데 좀 아깝다, 이 금액대에 좀 살만하다, 충분히. 그럼 가죽 시트 뭐 할 수도 있고, 엔진 오일은 전차주가 언제 가는지 모르고 찍어보면 또 보통은 깨끗한 게 없어요. 거의 다 갈색, 짙은 갈색, 막 나무 껍질, 소나무 짙은 색깔입니다. 거의 흑갈색. 뭐 미션 오일은 그 분홍색에서 조금 약간 탁한 색깔이 좀 올라오면 좀 이제 교환할 때가 됐고, 보통은 한 10만 킬로 좀 넘어가는 차들, 왔다 갔다 한 차들, 브레이크 오일도 봐야 될 거고, 이게 좀 누유가 있으면은 좀 이것도 고쳐야 될 거고, 냉각수가 이제 초록색인데 보통은 좀 짙은 초록색인데, 깨끗한 짙은 초록색이 아니라 조금 이제 약간 갈색이 좀 혼합이 된, 약간 후춧가루 뿌린 듯한 뭐 그런 느낌이면은 또 갈아야 되고, 냉각수가 없으면 또 엔진이 붙어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벽에 탁 달라붙으면 어떻게 쪼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각수도 틈틈이 잘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도 이거 흔하게 이게 교환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거는 거의 제가 팔면서 교체를 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보통 20%든 뭐 50%든 남아 있으니까 한 다음 엔진을 교환하시거나 다다음 엔진을 교환하실 때 정도 교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때가 좀 있어서 브레이크 패드까지 교체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잘 나오나, 히터가 잘 나오나 따뜻하게, 그리고 차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라서 좀 틀고서 시운전하고 뭐 하면은 에어컨 같은 거 키면은 좀 차가 엄청나게 덜덜 떨립니다. 뭐 바람이 안 나오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콤프가 나갔다 가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엄청나게 막 덜덜덜 떨리면은 막 또 이제 봐야 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빵빵하는 클락션 있죠. 그것도 여기 안 적었는데 그것도 봐야 되고, 어떤 차는 클락션 누르면은 시동 꺼지는 차도 있어요. 배선 작업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잘 보시고. 클락션 잘 안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소음기, 머플러, 이게 보롱 하는 거는 소음기가 이제 빵꾸 뚫리거나 펑크가 나거나 뭐 이렇게 아무튼 뭐 녹이 엄청 슬어서 구멍이 나 있거나 뭐 아무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압률이 돌빵이나 금이 갔으면은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로 교체를 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고, 수입차는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뭐 이렇게 들 수도 있고 합니다. 썬팅 뭐 잘 돼 있나 찢어져 있나 아니면 연하나 그런 거에 따라 썬팅 할 수도 있고, 각종 버튼 뭐 창문 열고 하는 거 아니면 열선 버튼이라든가 뭐 전동 시트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해보고 막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런 것도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뭐 근데 각종 버튼이 보통 고장나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 보통 또 여기 안 적어놓은 게 있는데 도어 캐치라고 해서 그 이렇게 문 열고 하는 게 이게 안으로 먹히거나 아니면 이게 덜렁덜렁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문 연 버튼을 눌렀는데 뭐 운전석만 열리고 조수석이랑 그 뒤에 두 짝 문이 안 열린다든가, 그런 것도 이제 레일이 나간 걸 수도 있고, 그런 거 한 7만원 9만원 이런 거 수리비 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 이게 꼼꼼히 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천장 오염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구매를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고, 뭐 트렁크 열어보면은 트렁크 안에 막 습기가 엄청 차 있거나 겨울이라서 뭐 그런 거는 흔치가 않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고, 수리비 그러니까 이제 좀 적정한 거 사진으로 얼추 보면은, 전산으로 좀 보면은 두세 대 안에서 뭐 이제 세 대까지 볼 필요 없고 거의 두 대 안에서 보통은 나옵니다. 근데 오래된 거는 그래서 이유가 있다라는 거, 안 팔리는 이유, 이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성능 점검 기록부 날짜 잘 보고 이렇게 해도 막상 보면은 수리할 게 보통 있다란 말입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많이 주시는 좀 차량대가 뭐 10년 된 차량이라든가 5년 된 차량이라든가 좀 그러니까 좀
잘 보고서 수리비는 아무래도 연식이 좀 오래되거나 키로수가 많아질수록 이런 수리비들이 조금 올라갈 확률이, 무조건 고친다는 건 아니고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꼭 염두를 하시고 그 2대나 3대 중에 비교를 한 다음에 수리비가 제일 덜 들어가는 거, 깨끗한 거, 그런 걸로 가급적이면 해야 되고, 다 깨끗한 차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평가절하를 해갖고 기대 심리를 좀 낮춰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너무 사진에서 깨끗하다고 해갖고 희망적으로 너무 좋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런 걸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사실 때 이제 중고차의 기본적인 뭐 30일 지나면 끝이고, 30일이 안 지났어도 2000km 지나면은 끝이고, 또 그런 기본 거 외에도 추가로 이제 국산차 기준 1년 차가 이제 나온 지 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 이내, 그 다음에 20만 km 미만인 차량은 10만 9천 원 정도 추가하시면은 1년에 키로수 무제한으로 보증이 200만 원 한도 내로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직 차도 직접 다 받고 시간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소비자분이랑 이렇게 조금 있어서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려고는 했었는데,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가입 자체가 보증은 일단 가입만 하면 보증은 되는데, 아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을 안 하는 이 가격대 차량들, 더 뉴레인은 이 가격에는 안 나옵니다. 뭐 경차가 뭐 새 차 가격이 얼마나 되길래 10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차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뉴레인을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만약에 1000만 원 미만으로 팔려고 한다면 뭐 7, 800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반 가격에 파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비교를 하시다 보면은 파시는 분 입장으로서는 좀 비싸게 팔고 싶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뉴레인은 차값만 봤을 때 한 1100, 1200 정도가 아직은 좀 적정하고, 1000만 원 미만짜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있어도 뭐 밴, 완전 그 옵션 제일 딸린 거에서 키로수 많은 거, 그런 것도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더 뉴레인은 뭐 이 가격대에 보시면 안 됩니다. 있으면 허위 매물이에요. 그리고 알페온 또 좀 적당합니다. 알페온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추천 차량이에요. 많이 찾으시는 알페온도 좋은 차량이고, 올란도도 물론 좋은데 쉐보레 거는 웬만해서는 13년식 이상 걸로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면은 1000만 원 미만짜리 차값만 봤을 때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소렌토 R은 좀 이제 싼 것 중에서 보시려고 하면 미션 안 좋은 차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더 뉴 아반떼는 아반떼 MD랑 아반떼 AD랑 사이에 껴있는 이제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차인데, 이것도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이 좋아요. 그런데 조금 이 가격대로는 부족한 감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에 껴있는 차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고, 더 뉴 아반떼 보시려고 한다면은 1000에서 1200 정도 보시는 게 맞고, 아반떼 AD 적당한 걸 보시려고 하면은 1150에서 1500 사이, 좀 텀이 큽니다. 그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벨로스터는 한 600만 원대 뭐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것도 있긴 있을 텐데, 더 뉴 제네시스 쿠페도 이게 20대 초중반이신 분들이 뭐 그냥 젠쿱이라고 하는 걸 이제 좀 만만한 금액대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보실 텐데, 조금 약간 별로인 이유는 뭐냐면은 젊으신 분들이 타셨던 차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막 타지 않았을까라는 인식이 있어서 조금 약간 팔았다가 문제 생기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좋은 차도 있겠지만 약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5세 미만이신 분들은 부모님과 통화를 하지 않으면은 제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초반에 좀 덜어 팔았을 때 약간 너무,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철없이 샀다가 좀 나중에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25세에서 30세 25세에서 30대 사이이신 분들도 영상을 보고서 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하시긴 하셔도 조금 약간 뭐랄까 갑과 을의 관계처럼 생각을 하시거나, 물론
저는 서비스 정신으로 충분히 이제 똘똘 뭉쳐져 있지만 조금 괜히 안 당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세게 너무 이제 강하게만 하시려고 하시면 제가 30만원 받고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속이지 않고 좀 편하게 좀 차를 해갖고 용돈벌이 이상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좀 내가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면서 판매를 해야 되나라는 좀 힘든 그런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조금 저도 고객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리거나 상담을 해드릴 때 내지는 차량을 판매하고 계약하고 출고를 할 때 좀 굉장히 좀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마음, 그 다음 유튜브를 보고서 오셨으면은 좀 의심할 만한 막연한 의심 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주셔갖고 제가 해소를 시켜드리면은 조금 존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르테 GDI도 좋은 차 많아요. 근데 포르테 GDI는 전편에는 그냥 포르테만 해드렸던 것 같은데 포르테 쿱 GDI도 그렇고 제 사이트 여기서 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리부 1세대는 역시나 쉐보레 거기 때문에 13년식 이상으로 보시는 게 미션이 좋다, 좋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고, 그랜저 HG는 11년식 12년식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뭐 240이든 3000cc든 뭐 2400cc든 3000cc든 1000에서 한 1300 사이 정도가 좀 적당하고 10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15만 킬로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1300 정도에 가까워졌을 때 뭐 11만 킬로에 가까워지고 뭐 이럴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시고, 은색은 좀 싸긴 쌉니다. 이거는 좀 다른 차에 비해서 그랜저 HG 같은 경우는 좀 은색은 좀 많이 싸요. 대신에 나중에 파실 때도 싸고, 가급적이면 그랜저 HG는 인기도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확연하게 검정색과 흰색, 그 다음에 저 멀리 은색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색, 검정색 쪽에서 고르시는 게 만족도가 좀 높을 수 있고, 나는 싸게만 사면 은색도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은색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싸게 사셔서 나중에 싸게 파시고 어차피 되팔려고 사는 게 아니라 평생 타려고 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더러 계시기 때문에 뭐 키로수는 조금 이제 작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은색 보시면은 좀 그래도 은은한 느낌으로 타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되팔 거 아니라면, 되팔 때 고생해서 그렇지 되팔 거 아니라면은. 코란도 C는 이거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미션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좀 되게 많고, 트랙스는 다에서 1000으로 맞추기에는 조금 애매한 차입니다. 1000에서 한 1300 정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캡티바는 가성비가 좋아요. 연식, 키로수, 뭐 옵션에 비해서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 거래를 안 해봐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딱 한 번 팔아봤는데 오늘 했는데 그 문의를 주셨어요. 제가 그 아는 사람이 차를 팔려고 하는데 시세가 얼마쯤 되나요? 이거 고객님 제가 캡티바 한 대 팔아갖고 고객님은 기억합니다 해갖고 좀 오늘 되게 기분 좋게 통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잘 타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13년 이후 걸로 팔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맞죠? 네. 13년인가 14년식인가로 판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피러스 프리미엄도 좀 좋고, 그 다음에 액티언 스포츠는 역시나 매연 저감 장치라든지 조금 이제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되는 차고, K7은 800만원, 900만원대도 살만한 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900에서 1100 사이는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조건 좋게 보면은 연식 올라오거나 키로수 낮출수록 좀 한 1100, 1200, 1300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애매해요. 중간에 더 프레스티지 K7이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더 뉴 K7도 1300, 1400 보면 차값만 봤을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K5 YF 소나타는 아예 안 팔고요. 매입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브릴리언트는 이건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좋은 차가 있을 가능성도 한 30-40%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냥 딱 30-40%고 안 좋을 확률이 50-60%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언급을 안 하고, 판매도 안 하고, 매입도 안 하고, 브릴리언트는 또 용도 이력 없는 거, 그 다음에 키로수 좋은 거 중에서 고르려고 하면 차가 몇 대 없어요. 그래서 구하기 힘든 차고, LPG를 보면은 진짜 힘들다. 차가 거의 없다. 괜찮은 거 보려고 한다면.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브릴리언트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 전화 오면은 조금 약간 겁부터 납니다.
근데 오늘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언급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주에서 탁송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 영상으로 한번 언급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주 고객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급을 안 한 차 이 가격대 중에서 적정선의 금액대를 보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좋은 차량 구매하실 수도 있는데, YF 소나타 5, 600만원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우려스럽습니다. 갑자기 저렴해지는 차량은 없어요. 괜찮은 차량은 그 연식, 그 키로수, 등급, 옵션, 사고 유무, 색상에는 다 비슷비슷한 시세로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티지R 뭐 1년 11년식의 뭐 키로수 12만 정도 되는 차량은 다 비슷비슷해요. TLX 최고평 금액대가 플러스 마이너스 50만원도 아니고 한 30만원대로 거기서 거길 겁니다. 아마도 흰색 검정색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시세 공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막 차가 사이트에 막 몇백 대가 있어갖고 찾기가 너무 힘든데요. 막 이렇게 그냥 나 귀찮으니까 네가 알아서 골라줘,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면 눈탱이 당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저한테 오실 수도 있겠지만 안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거기서 마진 안 남기고 팔려고 하는 데가 좀 많지가 않아요. 10군데 중에 한두 군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이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본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가 한 5군데 이내에서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가 남긴단 말이에요. 많이 전화 통화로 손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설마 거기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요. 물론 눈치 봐가면서 어떤 분한테는 잘해주고 어떤 분한테는 뭐 남기고 이럴 수도 있어요. 고객님이 진짜 뭐 막연한 의심으로 세게 나간다고 하면은 뭐 서로 힘들어지는 거긴 하겠지만, 아무튼 뭐 이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거기 언급을 하면은 또 이제 다 흙탕물 되기 때문에 언급 자체를 잘 안 합니다. 아무튼 뭐 저만 잘났다 이게 아니니까 저도 나쁜 놈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막연한 의심보다는 합리적인 의심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다 물어봐 주시면 다 해소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은 안 깎아준다든가 아니면은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든가, 보통 이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뭐 1년 전에는 환경 설정 건드린다는 데는 되게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제가 다른 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초반에 주의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 그런 게 바로 합리적인 의심 목록 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비슷비슷한 시세니까 좀 이제 그 폭을 좁히는 거에 대해서 제 사이트 활용을 좀 많이 해주시고, 모르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다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100만원 저렴해진다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날짜가 오래됐거나 아니면은 100만원 저렴한 허위 매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라는 게 1,500만원짜리를 500에 파는 게 무조건 허위 매물이 아니고, 100만원 싸게 올려서 전화받기용으로 이렇게 작업치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그런 사이트도 좀 이제 가끔 이제 보고서 전화를 하면은 다 팔렸대요. 다 거기는 문제가 있대요. 뭐 그런 것처럼 전화받기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실매물 사이트 기준으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 내내 보통은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차량은 없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아시면 좋겠다는 내용은요, 만약에 저를 모르시는 분을 아빠나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오시면 아드님이나 아니면 친구분을 데리고 오신다거나 한다면은 저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은 저한테 굉장히 호의적인데, 같이 오시는 분은 저한테 굉장히 안 호의적이고, 일단 인천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새끼도 사기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시면은 힘듭니다. 제가 30만원 받고 판단한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좀 거짓말 좀 하고 좀 하면은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좀 아시고 유튜브도 좀 보여주시고 저랑 통화도 시켜주셔도 됩니다. 통화 시켜주세요. 같이 오시는 분 그러면은 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시면은 조금 그래도 의심은 하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90%는 믿어도 10%는 의심하실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좀 너무 모르는 상태로 오시면 힘들어요. 처음부터 다 설명해 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오시는 분께서 저를 조금이라도 알아주셔서 통화라도 하고 하면은 의심이 그래도 90% 의심 뭐 100% 의심하셨던 분을 60% 의심하시게 만들면은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할부조회는 신한마이카로 하시는 게 지금까지는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금리 4.5%에서 5% 정도 좀 더 낮추고 하면은 4%에 가깝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난 나올 거야 하면서 그냥 믿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좀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갑자기 뭔가 좀 확실하게 한도가 안 나오니까 갑자기 불안해져서라든지 방문을 해갖고 그거를 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좀 확실해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올게요 라고 하면은 하루에 한 번 뵙는데 너무 허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확실하게 은행에 방문을 하셔서 금리도 0.1%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 계좌 만들거나 뭐 그 체크카드 만들거나 이렇게 하시면 조금씩 낮아지고 저 추천인 또 넣으면은 0.1%또 낮아지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좀 어렵지 않으시면은 조금 이제 그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리라라는 뭐 그런 구절 어디인가 있는데 아무튼 가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것 때문에 뭐 하루 그냥 열심히 해갖고 30만 원 벌려고 했는데 그냥 가시면 전 아무것도 없어요. 제 직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신한마이크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아지셨는데 좀 은행에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그러신 분들은 아무거나 그냥 대충 내가 원하는 그 옵션 등급 그 차량 남바로 그냥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얼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 보험료 얼마 정도 나오죠? 아니 대충요. 이렇게 얘기해도 좀 설명해드리기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경험에 따라서만 그냥 대충 안내를 해드리는 거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보험료는 보험사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문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말고 다른 데도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다른 데 뭐 20만 원을 받는다 30만 원을 받는다 우리는 매도비 안 받는다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착가격에서 남기면은 사실 안 받는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수수료를 물어보고 안 가시잖아요. 그럼 어떤 데는 50만 원 받고 어떤 데는 40만 원 받고 어떤 데는 30만 원 받고 어떤 데는 70만 원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2.2% 플러스 7만 원 뭐 이렇게 하면은 140만 원인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맞나요? 머리가 안 좋나? (110에) 7만 하면 117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수수료는 뭐 금액이 1억짜리도 50만 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팔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수수료 문의를 어딜 가시는지 꼭 하시고 이동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득이 되면 공짜 득이에요. 네. 그러니까 꼭 물어보시고 이동하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방문하실 약속 날짜 이건 진짜로 고객님들 진짜로 부탁드려요. 진짜 오실 수 있는 날짜를 좀 제대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당일 오전에 팀장님 죄송해서 어떡하죠? 오늘 갑자기 어떻게 됐다 라고 해서 갑자기 엄마랑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뭐 사지 말자고 이러면은 저 그날 날짜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진짜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진짜 피치 못할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요번 달에만 3-4번 있었습니다. 3-4번 정말 힘들어요. 마음적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감기 몸살 와갖고 막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정말 허탈합니다. 오신다는 분들이 그 날짜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 날짜에는 안 되는데 그럼 다음 주에 올게요 하면은 차라리 그분이 오시는 게
맞잖아요. 제 입장으로서는 저를 만약에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그러니까 약속 날짜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방문 예약은 항상 일주일 전에는 좀 잡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주말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요일은 또 공업사 문도 안 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쉬려고 하는, 또 제가 쉬는 날이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은 좀 일찍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의는 가급적이면은 해주시면 좋겠고, 일주일 전에 뭐 예약은 안 잡습니다. 보통은 3, 4, 5일 전쯤에 예약을 잡는데, 가예약을 잡아요. 달력이 옆에 있는데 보통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볼펜으로 적는데, 확실하지 않으면은 연필로 적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드리니까 미리 문의를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낮을수록 손님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한 달에 한 10대에서 15대 정도 합니다. 이거 예비할 필요는 없는데, 금액이 낮을수록 그에 맞는 차량 상태가 당첨되겠죠? 예를 들어서 뉴 인프레션 같은 경우에 300만원대도 있어요. 근데 살만한 금액대는 400만원에서 450 정도 봐야지 깨끗해집니다. 네,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제 사이트에 있는 거를 제가 다 팔진 않습니다. 안 팔고 싶은 차도 많기 때문에 문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진이랑 뭐 성능은 진짜 괜찮은데 막상 보면은 안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는 또 안 팔아요. 또 그렇고, 싸게 많이 팔려고 하는 건 정직하게, 그리고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좋은 차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거짓말 하면은 피곤해요. 돈은 벌 수 있어도 피곤하고 불안해요. 저는. 그런데 막 막연한 의심 해주시고 그러시면은 너무 힘들어요. 막 편하게 팔면은 진짜 기분도 좋고, 막 2배, 3배 더 좋고, 막 직원이랑도 야 오늘은 좋은 차 진짜 편하게 잘 팔았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데, 막 싼 것 중에서 고르시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막연한 의심을 계속 막 푸시하시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막 요건 어때요? 막 계속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 왜 막 자꾸 싼 거 위로 막 올라가시고 막 그러시면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싼 걸로 팔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근데 고객님 의도가 자꾸 막 개입이 엄청 되고, 저는 한 5대5 됐으면 좋겠는데 고객님 의사가 막 90% 되고 그러면은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좀 얼추 좀 저를 믿어주시면은, 좀 많이 따라와 주시면은 제 친척한테 판다는 생각으로, 제 가족한테 판다는 생각으로 진짜 하거든요. 어차피 이거 팔든 저거 팔든 전 돈 버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은 믿어달라 라는 개념이 조금 있어요. 네. 굳이 오신다면은 합리적인 의심 리스트는 꼭 준비하시고, 네. 막연한 의심 말고. 괜히 추천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중고차 7년 하면서 이거 팔았을 때 문제 있었고 이거 팔았을 때 문제 없었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비싸게 팔겠습니까? 싼 것들은 싼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량은 의미 없이 추천해드리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9번 보시면 가격적인 메리트에 맞게 뉴 인프레션은 400에서 450은 차값만, 이전비까지 한 500에서 550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좀, 그러니까 이전비랑 매도비랑 수수료까지 다 해서 600은 좀 과한 것 같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낫다 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괜히 추천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탁송은 안 오시고 차를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저를 믿어주셔야지 좀 이제 되겠죠. 왜냐면은 가급적이면 차라는 게 말 그대로 이게 중고차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타던 차기 때문에 어떨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뭐 알고 사는 게 사실 낫긴 낫습니다. 근데 너무 멀어서 뭐 거리가 뭐 왕복 8시간 되는, 뭐 거의 10시간 휴게소 들리고 뭐하면 10시간 되는 거리를 오시려고 하시지 않고 차를 이제 탁송 거래를 하는 경우가 한 달에 한두 대꼴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장점은 방문하지 않고도 차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단점은 중고차이기 때문에 소소한 하자를 직접 보지 못해요. 근데 이게 보통 뭐냐, 문콕이나 스크래치, 유리 돌방 뭐 이런 겁니다. 어차피
뭐 엄청난 미션이라든지 엔진 문제가 있을 만한 차는 제가 상담으로 커트를 다 합니다.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얼추 의사와 의사를 맞춰서 이거는 좀 괜찮겠다.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수치적으로도 사고가 크지도 않고 사고가 없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봐도 깔끔하고 이거는 거의 무조건이다. 검사 날짜도 좀 완벽하고 용도 이력도 없다 라고 하거나 튜닝도 없고 막 그러면은 갑니다. 누가? 저나 제 직원이 가서 카카오톡 동영상으로 단점 뭐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라든가 있으면은 촬영하고 이제 전송해드리고 여기 안 좋고 엔진 뭐 안 좋은 뭐 엔진을 뭐 찍어본다든지 뭐 부식 여부라든지 뭐 그런 거 봅니다. 근데 문제 있다고 전화 얼마나 거 파면은 그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전화 안 올 만한 차량으로 골라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담부터. 그래서 막 2차 저차 보면은 막 진짜 골치 아프고 하니까 한 2대 정도 보통 뽑고 거기 안에서 봅니다. 추가로 탁송비가 들어가요.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틀리고 그다음에 탁송비는 톨비가 포함된 요금이 거리마다 틀려요. 그리고 기름값은 별도입니다. 톨비는 포함되어 있고 그래도 보고 사야지 중고차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라도 신차와 같은 완벽한 차량이 아닌 중고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완벽하게 저를 믿거나 뭐 그러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은 탁송 거래를 추천드린다기보다는 그 방문을 한번 하시는 게 낫고 정 거리가 멀고 저를 엄청나게 뭐 100% 믿어주신다 하시면은 그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 및 친척분께서 타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금액도 안 오셨다고 뭐 덜 빼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빼드리고 수수료만 받는 걸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빼고 1000만원에 구입하신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차 가격을 850 정도까지만 보셔야 됩니다. 차량 가격이 850만원일 경우에는 이전비가 7%로 잡았을 때 60만원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매도비가 한 3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벌써 90이죠. 그 다음에 저 돈 버는 게 없어요. 이것만 내시면은 전 돈 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30에서 40 수입차는 2차든 저차든 50 정도 하는데 수입차는 또 오래된 건 웬만해서는 잘 안 팝니다. 왜냐면은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국산차에 비해서 몇 배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입차는 좀 중고차니까 뭐 잘만 봐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수입차도 보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차값 외 부대 비용 그러니까 850에 이게 다 더하면 한 132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이 정도 되는 거니까 850 정도까지만 보셔야 다 해서 1000만원에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로 일주일 출고보험 하시거나 엔진오일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뭐 이런 타이어 2개라든지 그런 경정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 이 정도 850까지 보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알페온, 뭐 올란도, 소렌토알은 이거는 안 팔고 싶은 차 중에 하나인데 이거랑 산타페 CM 요거는 요새는 안 팔고 있습니다. 문의 분명히 오실 텐데 뭐 베라크루즈도 문의가 덜어 오실 텐데 베라크루즈가 오히려 더 나아요. 베라크루즈가 뭐 미션 부러졌다 이런 얘기 엔진이 나갔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하비도 그렇긴 한데 베라크루즈랑 모하비는 적정 금액대를 말씀드리자면은 1000에서 1500 정도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비싼 거 보면은 뭐 2000만원 되는 것도 있어요. 유에 맞게 연식 키로수가 많이 좋아진다면. 호란도 C는 안 팝니다. 나머지는 팔만한 차예요. 요건 되게 잘 봐야 될 것 같고 DPF 클리닝 뭐 이런 거 하면은 되려나? 아무튼 뭐 이건 K5YF 소나타는 안 팔고 있고 매입도 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실 차량 이 차량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본값에 빵원 이렇게 돼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의 시세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딜러 전산으로. 그 다음에 방문을 하셨을 때 뭐 빨간색 전산이 있고, 요 전산 인터넷 버전이에요. 있는데 빨간색 전산은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같이 접속이 돼요. 그러니까 중복 접속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이렇게 누르고 넘어가는 순간 이 찰나에 한 2, 3초 정도 뒤에서 직원이 보고서 타닥 해갖고 금액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버전으로 만약에 보면은 타닥 하고 만약에 이렇게 보면은 중복 접속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풀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할 수가 있는 거죠. 환경 설정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터넷 버전으로 보셔야지 정확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수차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차만, 예를 들어서 이 에쿠스를 볼 건 아닌데 오늘 이 에쿠스가 240이에요. 근데 이 한 대만 금액을 40이든 50이든 올려놓을 수 있어요. 교묘하게. 이렇게 보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자꾸 한 차로만 자꾸 유도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 시세랑 틀리다. 조금 비싼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걸 캐치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를 하신다면은 안 당하시는 건데, 많은 분들이 저는 이거 볼 줄 모르는데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부딪혀 보십시오. 시세를 꼭 공부를 좀 해보세요. 아니면 저랑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좀 같이 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러면 당하게 됩니다. 그러신 분들이 꼭 안 오세요. 네. 이제 그 올리모닝 첫 번째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건은 인천으로만 보는 건데, 어차피 시세가 다 전국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기에 있는 것도 충분하니까, 모닝 같은 경우에는 대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디럭스, 럭셔리, 프레스티지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 뭐 이것도 한번 넣고, 밴 안 보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몇 대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예. 뭐 디럭스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 디럭스입니다. 안개등 있고, 근데 휠이 이렇게, 이게 깡통 휠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휠 캡만 씌워져 있다고 합니다. 4홀이고, 모양은 이런 느낌이고, 여기가 가죽인가요? 가죽이 아니죠? 예. 세부 사진으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내비는 없고, 뭐 에어컨 안 나오는 거 아니고, 뭐 라디오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깔끔하게 그냥 타겠다. 블랙박스 있고 하니까, 이렇게 있고 하니까.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능부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진은 대충 이 정도만 보고 여러분들도 보실 때 일단 성능부터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랑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아마 제 사이트에서 똑같은 안목으로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 사이트에서는 고른다는 개념보다는 시세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폭을 좁혀서 내가 얼마 정도에 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는 거에 치중을 좀 해주시면은, 중점을 더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 날짜는 아주 여유 있습니다. 한 3, 4년 정도. 그 다음에 LPG랑 휘발유는 보통 여기 2개 체크가 되고, 경유차는 여기 체크가 됩니다. 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좀 이미용 팀장은 좀 잘 안 보시나요? 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실제로 차를 봤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해도 충분하다. 이건 잘 안 보는 편입니다, 사실은. 용도 변경은 없다. 이게 좀 과하면 또 안 보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리고 뭐 튜닝된 거 없음. 이렇게 깔끔한 걸로 가급적이면 보려고 하고, 키로수는 2000km. 예. 이게 디럭스가 새 차 가격인지 얼마인지는 네이버에 앞에 제조사명, 기아, 모닝 이렇게 치면은 새 차 가격이 부가세 빠진 금액으로 얼마 정도 출시가 되는지, 옵션 빠진 걸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또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모닝 치면 안 되고 기아, 모닝 치면은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깔끔하고.
들어온 날짜를 보면은 12월 21일 오늘 기준으로 들어온 지도 지금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능 받을 때의 당시 사진이에요. 더 현실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깔끔한 거를 뭐 휠 이렇게 된 것도 상관없고, 이 금액을 올리는 의도는 10만원 깎아줄지 20만원 깎아줄지 모르겠는데 거의 20 정도는 빠진다. 운 좋으면 3, 40도 빠지는데 그건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고, 차주분 마음입니다. 당연히 구매하는 사람이 깎아달라고 한다고 해서 과일 가게 가갖고 뭐 4,000원짜리 바나나를 뭐 3,000원에 구매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냥 깔끔하게 그냥 대충 타겠다. 뭐 2,000km, 뭐 거의 3,000km 좀 안 되고 뭐 얼마 안 된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얼마에 살 수가 있느냐. 740으로 봤을 때 이전비는 안 들어가니까 매도비 여긴 31만원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어주시는 거 30 하면은 딱 801만원. 1만원 내고 어떻게 안 될까요? 해드릴게요. 이런 느낌은 되는데 가급적이면 수수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착가격에서 일부러 안 남기고 진짜 하니까요. 네. 원하시면은 차주분이랑 통화하는 것도 다 들려드립니다. 네, 가급적이면. 말씀 안 하셔도 들려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네. 그러니까 뭐 작동 열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접이식 백밀라도 없어요. 디럭스니까 이런 걸 잘 보시고, 요즘에 또 열선 없고 뭐 접이식 백밀라 없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좀 안 사시겠죠. 이 정도 금액을 투자를 하셔서.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무사고라고 적혀 있는 거 위주로 보시고 하고, 그 다음에 위탁으로 들어온 차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그 사고 위험성이 10%라도 있거든요. 그 돈 받고 이전을 안 해주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을까봐. 그래서 전화상으로 만약에 여태까지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사고는 한 번도 안 터졌는데, 아무튼 가급적이면 좀 예민하게 그냥 멍청이처럼 이렇게 중간에서 판매를 해서 구매하시는 분도 저도 피해를 안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깡통휠은 아니고요, 럭셔리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럭셔리니까 열선이 있겠지? 하이패스 루미너는 아니고, 원래 거에다 후방 카메라를 연결을 한 거 같아요. 후방 카메라가 있으니까. 접이식 백밀러 버튼이 있습니다. 에어백도 있고 가죽 시트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항상 이 그림을 보는데 시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열선 버튼은 딱 봐도 있고 2개. 내비는 없어요. 근데 후방 카메라가 여기 모니터에 이게 클립식으로 이렇게 잡아갖고 이게 루밀러에 끼우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썬팅도 좀 적당히 잘 돼 있는 걸로, 이 정도면은 너무 어둡지도 너무 밝지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방 감지기 있고, 근데 렌트 이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차는 3만 킬로 탔으니까 좀 팔만 하기도 한데 사실은. 근데 렌트 이력이 있는 것들은 그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개념으로 하면은 럭셔리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780이라고 되어 있는 건 왠지 의도가 750까지 해주지 않을까. 이거는 이전비가 안 들어가니까 역시나 31만원 더하기 30 하면 한 이 정도 느낌. 또 1만원 깎아달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사고 없고, 그 다음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무튼 저거 있는 것보다는 렌트 이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면 좋겠죠. 금액 차이 많이 안 나니까 한 이 정도. 트렌디로 보면은 열선이 있고, 비닐도 안 뗐어요. 에어백 여기 중간에 B필러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접이식 백밀러도 있고요. 후방 감지기도 있고, 이거는 후방 카메라가 안 나오는 거. 블랙박스는 공짜. 같이 딸려서 온다. 가죽 시트에다가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이다. 열선 있고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 버튼도, 핸들 리모컨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어컨은 돌리는 방식 이런 식으로, 어차피 에어컨 히터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770 정도 일단은 예상하고, 역시나 31에 30도 하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네. 매도비를 깎아달라, 그건 안됩니다. 매도비는 그 상사가 받기로 한 금액은 거기서는 뭐 절충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고, 차가격은 최대한 더 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매도비나 수수료는 안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진짜 30만원 받고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딜러들한테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 30만원씩 곱하기 한 달 내내 팔면은 900을 버니까 저는 목표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30만원 받고 10대 내지는 15대 이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팔려고 하는 것만 파니까. 손님이 산다고 하는 차를 다 팔면은 한 달에 한 20, 30대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소신 있게 문제 없을 만한 차만 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물론 제 미래에 대한 제 미래는 되게 좋아지겠지만, 제 개인적인 금전적 하더라도, 근데 문제 있다고 전화 오는 거는 정말 싫어요. 그리고 고객님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그런 범위대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분명히 안 좋은 구매를 하신 분들은 다른 그 유튜브 영상들에 안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 K3 천장을 제가 잘 못 봐서 크랙이 좀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도색 비용을 차주분과 이렇게 차를 매입해서 갖고 있던 차주분과 같이 해갖고 지원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 소나타 뉴 라이즈 구매하셨던 분 계셨는데, 그분은 도색이 너무 엉망이고 사이드미러가 좀 깨졌던 거를 발견을 못해서 그것도 해드렸고, 그런 내용들 영상이 안 나갑니다. 잘 사실은. 네. 사실 뭐 과자를 사면 뭐 과대 포장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점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막연한 의심은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의심 리스트를 꼭 지키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뭔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사람들의 뭔가 냄새, 좀 막연하긴 하겠지만 그런 거 잘 하시면은 좀 도움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가격대는 이런 게 접이식 백밀러 있고 뭐 그런 게 충분히 나오고, 다행인 거는 좀 흰색 위주로 있어요. 디럭스 이거 역시나 7000km 찍어보면은 깡통 휠이죠. 접이식 백밀러가 역시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디럭스를 만약에 빼고 보면 좀 줄어드는데, 뭐 이거를 보더라도 9000km 요거를 보더라도 충분합니다. 내비게이션까지 하면 이거 내비 자리에 요게 있어갖고 그렇긴 한데, 접이식 백밀러 다 있고, 뭐 블랙박스는 없는 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있는 차가 좀 많은 것 같고, 가죽 시트에다가 후방 감지기, 가죽 시트, 해상도가 좀 그래서 그런데 열선 뭐 이렇게 다 있으니까 뭐 사고도 다 깔끔할 겁니다. 검사 날짜도 여유 있고, 2021년에 뭐 11월 16일 앞뒤로 한 달이니까 용도 이력 다 없고, 사고도 없고, 없음에다가 다 없음에다가 체크 안 됐고,
다 양호. 무조건 좋을 겁니다 거의. 근데 10월달에 들어온 거 이런 거는 좀 이제 걸르고 좀 들어온 지 한두 달 된 거 위주로 보시면 어차피 금액은 거기서 거기니까 방전도 안 돼 있고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올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막 튜닝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프레스티지 이런 거 900이니까 뭐 좀 깎아주시겠죠. 물론 찾아본 마음이시겠지만 연식은 뭐 작년 거긴 한데 그래도 뭐 옵션이 엄청 좋아지고 뭐 디자인적으로도 좋아지니까 800 뭐 80까지는 해주시겠지. 그러면은 뭐 10만원 더 깎으면 좋고 20만원 더 깎으면 좋고. 그래서 일단 넉넉하게 보면은 그 계획하시는데 나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는 941만원 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일주일짜리 출고보험 들면 한 2, 3만원 들어가니까 2만원 더 하고 이렇게 하고 엔진오일 갈 때 됐나? 엔진오일 가면 한 35,000원 4만원 들어갈 겁니다. 한 이 정도 1000만원 안 되는 금액으로 충분히 엔진오일까지 950 정도 되는 걸로. 키는 하나밖에 없는데 키가 또 아무리 이 정도 연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비교를 해갖고 두 개를 있는 차를 한 두세 대 본 다음에 하면 좋겠죠. 휠도 이게 또 요런 좋은 휠입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도 많이 살아있으니까 갈 필요 없고 에어백도 등급이 높아질수록 또 많아지고 내비게이션 매립은 안 돼 있는데 이거 있는 거 보니까 핸드폰에 여기다 꽂아서 핸드폰 매립 보셨고 핸드폰 내비를 보셨고 그 다음에 스마트키 있고 에어컨 방식은 여전히 로타리긴 하지만 뭔가 좀 입체적으로 좀 뭔가 아까 거보다는 좀 특별해 보이죠. 블루투스 될 거고요. 디자인적으로 뭐 이런 휠이라든가 듀얼 머플러라든가 뭐 썬팅은 되게 잘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남바가 너무 좋네요. 후방 감지기 이렇게 잘 돼 있고 옆모습 이렇게 멋스럽게 타실 수가 있겠죠. 오일 모닝은 이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세한 거는 업데이트 요청해 주시면은 여기 옆에다가 제가 업데이트를 그 수도권 전체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청해 주십시오. 네. 다른 것도 되게 많습니다. 무사고라고 체크된 거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다음 거 K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K3도 있는데 그냥 K3만 보는 게 1000만원까지 맞추기에는 좋을 거고 키로수는 10만 이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차가 많아요. 사진 무사고 위주로 보면 그래도 많아요. 이게 사진하고 무사고 체크를 했는데도 10만 킬로 미만도 차가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 금액대는 뭐냐, 럭셔리 완전 무사고 체크가 돼 있는데 뭐냐, 이게 진짜 있네요. 은색이에요. 내비 없고요. 시트는 가죽에다가 그 다음에 면발광 아니고 그냥 전구식으로 돼 있는 램프. 이런 거는 이 정도로도 나옵니다. 연식도 좋죠. 성능부터 보면은 렌트 이력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니까 싼 겁니다. 렌트 이력도 상관없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설득을 계속하고 진짜 정 원하시면은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 조수석 휀더 탈부착 밑으로 빼놨죠. 휀더 보조 패널 판금도 있어요. 그 얘기는 인사이드 패널 여기 조수석 쪽이라고 했지. 네. 여기 2번이랑 11번이 원래 체크가 돼야 되는데 밑으로 빼는 겁니다. 원래 유사고예요. 그러니까 좀 싼 거다. 내용 다 알겠고 차 타는데 문제 없으면은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보긴 볼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좀 저런 거 없는 게 낫지 않을까. 무사고급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면은 유사고입니다. 근데 거의 무사고급 맞아요. 근데 밑으로 또 빼놨을 수도 있지. 이 정도는 볼만할 것 같은데요. 770이면 750까지 왠지 해주지 않을까. 더 빼주면 좋겠지만 내비도 있긴 있는데 이게 내비가 좀 약간 마감이 조금 너무 후질근하다.
게다가 또 좀 삐뚤어져 있는 느낌이고 하니까 아닌가? 시야가 좀 그런가? 아무튼 좀 약간 별로지 않습니까? 스마트 키는 있는데 상관없는데요. 에? 그래요? 통풍도 있고 면발광은 아닙니다. 전방 감지기 없고 하이패스 룸밀러 아니에요. 이것도 남바가 외우기 좋은데 999 하나. 내비가 이게 또 오디오랑 그 핸들 리모컨이랑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또 오디오 하기가 또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오디오가 좋은 내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는 제가 있는 매매단지라서 동선상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 때문에 한번 보고 가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엔진 소리 비교용으로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선에 노블레스 패밀리인데 이거는 하우스 안 되겠죠. 노블레스가 또 은색이니까 게다가 또 여기 매매단지가 좀 거리도 있을 뿐더러 조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내비는 없고 2020년 딱 봐도 맞죠? 용도 1억 없고 뭐 없고 운전석 쪽 휀다 미세판금 이 정도면은 뭐 11월달 들어온 지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한 요 정도. 네. 하이패스 룸밀러는 없어도 핸들 열선 휠 그냥 쏘쏘하고 깨끗합니다. 되게 깨끗해 보여요. 트레이드도 많이 살아있는 것 같고 한 이 정도 느낌이다. 그랬을 때 67,000km 이거는 780까지 빼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곱하기 7%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546,000원 8%인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거주하시는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8% 받고 일반 시도 거주하시는 분들은 7% 받고 약간 웃기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받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공채가 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거든요. 1%가 그래도 780 곱하기 7%다 하면은 546,000원 더하기 780 더하기 매도비 33 여기 매매단지는 대부분 보통 그렇고 그 다음에 져주시는 거 30 하면은 다 해서 900이 안 되는 금액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일주일짜리 출고보험 한 넉넉하게 한 3만원 잡고 그러면 조금 모자르거나 아니면 남거나 그런데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3만원 잡고 엔진오일 한 4만원 하면 뭐 904만 6천원 뭐 이렇게 되고 뭐 경정비 뭐 할 게 또 있을까? 근데 너무 확정적으로 이거를 금액을 910 정도 내에서만 본다면 이 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내비가 없어서 싼 걸 수도 있거든요. 봐야 됩니다. 그냥 열선 정도만 있고 통풍은 없고 예. 근데 깔끔하긴 합니다. 여기가 조금 사용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실제로 봤을 때 더 깔끔할 거예요. 그 실외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 좀 별로입니다. 그리고 실내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보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예. 왜냐면 실내는 더 어두워 보이고 바깥은 더 잘 보이니까. 예. 근데 또 조명이 또 어둡다 하면 또 좋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햇빛에 바깥에 나와 보면은 또 뭔가 안 보이는 게 분명히 뭐 문콕이라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없는 차보단 있는 차가 더 있습니다. 문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염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기에는 안 보입니다만 뭐 돌방 아니면은 와이퍼 같은 거 교환하다가 여기 밑에 탕 이게 스프링이거든요. 놓으면은 팍 떨어져 갖고 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가 금 갔는지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고 실제로 보셨을 때 이거 리모컨 같은 거 작동이 잘 되는지 에어컨이 작동이 잘 되거나 히터가 잘 되거나 뭐 그런 거 잘 봐야 되고 열선 핸들 열선 잘 되는지 접이식 빗물로 잘 되는지 깜빡이 잘 되는지
그런 거 다 잘 봐야 됩니다. 뭐 기아 변속 시에 충격이 있는지, 차가 엄청나게 막 팍팍 친다든지, 에어백 작동되는 거는 그냥 기대를 걸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엔진 소리 뭐 벨트가 뭐 펄펄 하는지, 아니면 여기 옆에 벽면에 누유가 좀 심한지, 그런 걸 봐야 되고, GDI 엔진 팔아서 여태까지 문제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년 동안 거의 한 100대 가까이는 팔았을 텐데 문제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GDI 엔진 너무 불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인터넷에 너무 많이 안 좋게 나오는데, GDI가 뭐 뻗거나 뭐 아무튼 문제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80km 이상 안 나간다거나 뭐 그런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시원하게 160, 170 잘 나갑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런 거 먹었나? 여기 먹었잖아요? 사진으로 봐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적으로 뭐 들어온 날짜가 오래됐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 뭐 이상한 내용이 있다던가, 점검자 의견란 여기에, 그리고 여기 뭐 양호 뭐 불량이라든가 미세 누수 뭐 이런 거 찍혔다든가, 뭐 아니면 여기 엔진 상태가 뭐 불량이라든가, 뭐 여기 사용거리 주행거리겠지만 뭐 그런 거 꼼꼼히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수리하는 데는 한 15, 20 들어가요. 작업하는 게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느낌에 한 뭐 850까지 잡아도 뭐 얼추 나오겠는데요. 6, 7만 정도로. 근데 예를 들어서 노블레스만 찍어볼게요. 썬루프 있고, 뭐 썬루프는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15대가 나옵니다. 15대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1000이 좀 넘칩니다. 이전비까지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차를 제 경험상 그냥 한눈에 쏙 본다면, 이거는 10만 커트라인이니까 단순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요거 휠이 이게 노블레스 휠이거든요. 딱 봐도 좋죠. 세워놓으면 여기가 점점 노래집니다. 녹슨 것처럼. 근데 운행하다 보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죠. 썬루프도 있고, 뒷자리 깔끔하고, 앞자리도 깔끔해 보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정품은 아닌데 싸죠. 이게 아틀란이 그 시인성이 좀 좋은 앱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저도 써봤고, 전방 감지기도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면발광이에요. 이게 라운드 돼. 노블레스 휠에다가 루프 스킨. 저번에 이 루프 스킨 갈라진 거를 먼지 때문에 못 봐갖고 그걸 해드렸어요. 아무튼 키로수 매우 적당해 보입니다. 좀 사용감은 약간 있는데 뭐 이 정도야 뭐 괜찮아 보이는데요. 성능이 안 올라왔으니까 이건 보면 안 됩니다. 좀 확실한 지표로 봐야 됩니다. 이 영상은. 썬루프도 있고요. 여기 살짝 보입니다. 되게 와우, 이게 진짜 너무 마음을 벌써 제가 뺏겨버리는데요. ECM 루밀러는 아니에요. 하이패스야 뭐 행복 단말기 사면 되니까. 용도 이력도 없네. 2020년까지고 검사 날짜 다발적으로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도 괜찮아요. 안쪽에 그 지지대 9번 앞 지지대랑 18번 뒷 지지대랑 안쪽에 먹은 게 없으면 겉에 정도야 뭐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습니다. GDI 엔진 얘기하시면은 진짜 제가 좋다고 아무리 해도, 문제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걱정되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진짜 괜찮다고 보거든요. 다 양호고. 근데 사이드실 패널이랑 사이드 멤버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세부적으로 보면 뭐 패밀리 7만 킬로, 내비가 정품 같은데? 아닌가?
정품 같은 느낌입니다. 어허. 전방 감지기 역시나 있고 제일 인기 있는 흰색이에요. 여기도 잘 봐야 되고 스크래치 있는지.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보통 잘 깨집니다. 기둥 같은 데 닿으면 잘 봐야 됩니다. 여기도 약간 이제 카본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아 카본이 아니라 저 뭐라고 하지? 아무튼 비슷한 이름인데, 아무튼 요런 패턴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도 되게 좋고, 아무튼 되게 좋습니다. 성능 보면은 조금 임박하긴 했어요. 2월 23일까지 앞뒤로 한 달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71,100 없고 용도 이력도 없었어요. 사이드실 패널 찌그러짐. 여긴가? 여기 오른쪽이고, 아하, 저런 거 없는 게 좋은데 약간 10만 킬로 커트라인이긴 해도 정품 랩이 노블레스 1 이 정도면 끝에 까진 거 없고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면발광, 썬루프는 없어요. 금액을 걸 때 보통은 차를 갖고 오면은 갖고 오기 전부터 내가 얼마에 걸까라는 거를 조금 이 950이라는 금액에 할까 말까를 좀 이제 판별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룸미러, 하이피스 룸미러고요. 좀 사용감은 좀 있지만 좀 닦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뒤에도 사용감은 약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깨끗하다. 전동 시트 있고 에어백 사방에 있고요. 뒷자리 열선까지 좋습니다. 이 정도. 그러면 이건 근데 좀 이전비까지 다 하면은 넘치는데 930으로 일단 해주죠. 더하기 31에 더하기 이전비부터 계산해보자. 실프 65만 1,000원. 좀 넘칩니다. 한 60, 70 정도 뭐 수리비 뭐 하면은 좀 그 정도 느낌 잡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노블레스로 봤을 때, 아까 노블레스 아닌 거 럭셔리나 뭐 그런 쪽으로도 한번 봤고, 한번 보너스로 한번 보긴 봤습니다. 노블레스 풀옵션으로 봤을 때 썬루프 빠진 걸로. 밑에 살짝 보이나? 도색이 앞범버 도색 들어가고 좀 지저분한 건가? 아무튼 이 정도로 안 살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물기가 좀 있는 거는 광택 하자마자 하면은 여기 엔진룸에 먼지가 있으면은 씻겨냅니다. 물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배선 같은 거 작업 쇼크 안 나게 보통은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젖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시동 걸어보고 잘 보면 여기 다 말라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끝에 보통 ECU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물 들어가고 얼면은 차가 멈춰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이 차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깔끔합니다. 흰색에. 이 정도면 뭐 아주 깔끔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다. 그러니까 한 1100까지 잡으면은 얼추 고를 수 있는 차가 좀 더 있으니까, 네. 이렇게 비싼 것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차 아반떼 MD 좀 조건 좋게 해서 볼게요. 프리미어랑 탑만. 에비뉴까지 블루세이버도 넣고 이렇게 해보면은 되게 여유 있을 겁니다. 흰색으로만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은색도 보고 뭐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이거는 좀 QX 들어가고 했는데 무사고 체크 안 돼 있어요. 이런 거 젊으신 분들 좋아하실 텐데 이게 또 튜닝이 있는데 불법이에요. 구조 장치가. 사고는 뭐 적당한 것 같은데
사이드 멤버 미세 충격. 사이드 멤버가 뭐냐면은 이 긴 거, 이 12번이에요. 그렇다고 엔진이 먹었다 라고 보긴 뭐한데, 앞에서 이렇게 콩 박았을 때 조금 세게 받아서 한 요만큼 날아간 거죠. 그래서 여기 지지대가, 이게 앞 지지대가 있고 그 안쪽까지 충격 막아주는 이제 긴 빔 같은 게 있어요.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이쯤에 있습니다. 한 이쯤에 붙어서 여기 이렇게 있어요. 거기가 끝에 뭐 꼬부라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탈만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희망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좀 안정적인 거를 보자. 4만이고 너무 키로수가 짧은데, 이거랑 거의 100만원 차이. 그럼 이걸로 썬루프 없어도 상관없다? 근데 내비가 없다. 이건 좀 내비를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770. 근데 이렇게 보면 또 700만원대로 보려고 하면 좀 희망적인 것 같고요. 본넷 하나. 도대체 본넷은 어떻게 했길래 이게 교환이 된 거예요? 돌 튀었거나 아니면은 뭐가 눌려서 찍혔거나 그래서 보험 처리했거나 모릅니다. 싸제 아이나비고. 그러니까 뭐 안 좋게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괜찮아요. 사이드실 패널 변형. 여기구나. 얘가 꼬부라졌네. 여기도 그렇고. 네. 볼차가 몇 개 없어요. 흰색으로 보면 880. 썬루프 있는 거. 냅이 이렇게 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까 이거 봤었나? 들어온 날짜가 좀 됐나? 그렇게 오래된 편은 아니거든요. 핸들 유격?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깔끔한 차가 안 나오네. 사이드실 패널 축, 이런 거 많아요. 어딘진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보면은 부천에는 흰색으로는 2대 있고, 인천으로 검정색으로 볼까요? 검정색도 한 대네. 키로수를 너무 짧게 봤나? 정품 내비는 아니긴 한데 성능부터 보면 2020년 아무것도 없고 이거 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썬루프가 있었나? 하이패스 룸밀러의 블랙박스에다가 썬루프 있어요. 이건 볼만할 것 같다. 전에 타시던 분이 여자셨나? 그러면은 금액이 또 이거잖아요. 40만원 빼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720 곱하기 7% 504,000원 720 31 30 이렇게 하면은 1000도 아니고 800 한 30 뭐하고 뭐하면은 850 정도,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검정색 빼고, 아무튼 검정색으로 수도권 전체로 14대고 흰색으로 보면은 54대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아마 다 해서 한 900에서 950 정도 잡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반떼는 그렇고, 너무 대충 넘어가네요. 제 사이트 여기 보시고 이렇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안내 드리고, GDI는 정말 괜찮아요. 여태까지 100대 넘게 팔았는데 문제 있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1년 반 동안. 100대? 그 정도 됐겠네요. 네. 좀 안 될 수,
5만 원인가? 아, 100대는 아니고요. 한 5, 6, 70대 되겠네요. 예. 문제 있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그러니까 GDI 엔진 너무 뭐 안 좋게 볼 필요 없어요. 이상하게 GDI 엔진 뭐 인터넷에도 뭐 문제 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올류 소렌토는 오일 증가 있고요. 막 문제 없습니다. 예, 타는데. 예. 아직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이유가, 문제가 지금 증상이 나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증상이 없어요. 제가 들은 것도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SM5 플래티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임의대로 이제 키로수는 설정을 하는 건데, 이 정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무조건 안 지키셔도 돼요. 키로수 좀 더 넓게 보셔도 되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착각만 봤을 때 인천 걸로 시세를 빨리빨리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한 이 정도다. L이면은 옵션이 나쁘진 않거든요. 내비 있고 스마트키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에 이거 조그 셔틀 있고 전동 시트 있고 열선 있고, 성능 보면은 19년 8월 15일까지 조금 여유 있고요. 아예 없진 않고, 용도 이력 없고, 2개면 적당하고, 사고는 없는데 단순 수리는 있다라는 게 이거 2개 얘기하는 거예요. 미세누이 하나. SM5는 좀 고질병인 누유입니다. 뭐 옛날 거건 요즘 거건 뭐 이 정도는 뭐 고치는데 가스켓 뭐 이 정도는 한 10만원 정도면 될 겁니다. 뭐 없고, 이거는 의례적으로 적힌 거니까 뭐 이거는 당연한 거다. 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다. 남바 되게 좋아요. 남바 또 좋으면 좋잖아요. 이 남바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네. 휠도 좋고, 상태 여기 뭐 긁히거나 뭐 그런 거 없고, 옵션 좋고. 네. 한 대만 더 보겠습니다. 좀 적당해 보이는 거. 이거 옵션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P는 알리. 아까 알리를 안 찍은 이유는, 저거는 조금 이제 비교 대상에서 좀 보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즉 배경이 조금 제 마음속에 신뢰가 좀 그래서. 하이패스 루밀러도 있고, 성능부터 보면 내년 8월까지 하나밖에 없고, 교환된 게 사고는 없으나 교환된 게 있다. 뭐 없고 차 성능 받을 때 사진입니다. 깔끔하죠. 썬루프까지 흰색. 예. 그러면 제가 아까 850이면은 한 98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딱 그 정도다. 내용 보면은 스마트키 있고, 이 정도 엘리 썬루프 있고, 뭐 뒤에 뭐 긁히거나 뭐 찌그러지거나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긴 봐야 됩니다. 누유도 여기 없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보기는 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0만원 안쪽으로 충분히 SM5 플래티넘 옵션 좋은 거 색깔 흰색 검정색으로 살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뭐 오차가 있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0만원 범위 내로 충분히 볼만한 게 있겠죠. 네. 이것도 그런데 이거는 갑자기 950이니까, 만약에 좋다는 가정으로 봤을 때 빠르게 간다면 950짜리 930까지는 되지 않겠습니까? 곱하기 7%. 자, 하면은 65만 1000원. 하면은 좀 한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조건을 좁히면은 좀 좋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차. 더 럭셔리 그랜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차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수도권 전체를 봐야지 됩니다. 그래봤자 21대. 조건은 14만 킬로까지만 했고 270 전체로 본 겁니다. 이거 디럭스만 빼고. 네, 이렇게 봤는데 색깔 검정색으로만 보면 또 9대 이렇게 나와요. 키로수를 좀 올리면 17만까지 올리면 14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냐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는 HG 느낌입니다. HG랑 TG랑 그 중간쯤 되는 이 차도 멋있어요. 네. 성능부터 보면은 2020년이고 용도 1억 없고 사고는 이렇게 좀 있으니까 좀 기분적으로 별로다 라고 하신다면 다른 거 보자 라고 하신다면은 16만입니다. 그러니까 연식 대비 좀 키로수가 좀 많은 느낌이라 좀 빼고 적당한 키로수로 보자면 한 이런 느낌이면 좀 적당해지지 않나요? 12만이면? 성능부터 보면은 전성능이니까 아까 봤던 그 성능이랑 좀 느낌이 틀리지 않습니까? 쫙 내리면은 날짜가 6월달 들었다. 그래서 오래된 건 안 봅니다. 스마트팩 요거는 옵션도 좋고 내비는 조금 후질근하긴 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검사 날짜가 또 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이거 8만 킬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냐? 날짜가 또 눈이 있는 거 봐서는 요즘에 들어온 게 맞고 날짜부터 보면은 역시나 12월 10날 들어왔습니다. 미세누유가 하나 있고 저 정도야 뭐 문제 있을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데이터적으로는 실제로 보긴 봐야 되겠지만 검사 날짜 여유 있고 이런 거 점검자 의견란에도 투두 탈부착이면은 그냥 여기 통하면서 후드 여기 좀 찌그러져 갖고 좀 부분적인 판금 도장하고 한 느낌이라 지지대는 괜찮잖아요. 뭐 11, 12 다 괜찮고 13도 괜찮고 다 괜찮고 그러니까 좀 콩 받았다 이 차가 문제는 없지 않을 거다. 내비도 정품이고 좋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다 좋아요. 그러면 이 가격 완전 적당하지 않습니까? 일단 너무 이제 좀 싼 듯한 느낌이 있지만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코드가라고 돼 있으니까 한 740 내지는 730일 거예요. 730으로 희망적으로 일단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이건 대형차니까 8%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표가 좀 높을 것 같아요. 58만 4천원. 이래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29만원 매도비가. 그 다음에 여기는 지역적으로 저는 제가 근무하는 데랑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10만원 더 받습니다. 40. 857만 4천원. 많이 여유가 생기네요. 키로수 좋으니까 실주행거리라고 또 강조를 해놨네요. 와, 좀 많이 싼데? 뭐 예를 들어서 저게 아니다 하면은 뭐 프리미어 요거를 볼 수도 있겠죠. 사진 죽입니다. 사진 죽여요. 내비가 없구나. 내비 없어도 뭐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오래됐네. 야, 이게 왜 나갔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못 봐요 저런 건. 오래됐기 때문에. 이건 또 요즘 성능이구나. 교환된 거 없고 뭐 없고 미세누유 하나 있었고 9월달 제가 봤을 땐 이게 좀 요인이 큰 것 같은데요. 변속기 오일류 되는 경우는 흔치가 않거든요. 그럼 또 이거 봐야지. 여기까지 1000에 맞출 수 있어. 이게 정상이다. 근데 내비가
조금 아쉽다. 다른 건 다 좋아 보입니다. 하이패스 루밀러도 있고 2020년 용도 1억 없고 7만 킬로 8만 킬로라고 봐도 금액이 좋다. 아까 거랑 이거랑 둘 중에 하나 보면 되지 않을까? 날짜도 좋고 하니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뭐 알페온 보시는 분도 더러 계세요. 알페온 알페온 차가 많습니다. 인천만 봐도 29대. 어느 정도 금액대냐? 검정색으로 만약에 본다. 은색. 한 이 정도? 이 정도 느낌 딱 감이 오는데요. 780에 이런 느낌. 뭐 깔끔해 보이고 성능부터 보면 검사 날짜는 2019년 1월 8일까지니까 이거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수치로는 지났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저런 거는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해줍니다. 보통은 휀다 하나 교환됐으니까 좋고 사고 없고 그 다음에 단순 수리는 있다. 오일팬에서 미세누유니까 이거 수리하면 한 20 정도? 한 25? 이 정도? 물어보기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는데 이게 또 수리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운전석 쪽 휀다, 후드 교정 뭐 이런 거야 뭐. 들어온 날짜. 근데 날짜가 좀 됐구나. 이렇게 보면 백판 날만 와 이거는 색깔이 이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게 실제로 타보면은 여기가 원처럼 돼 있고 되게 안락해요. 실내가. 실내는 진짜 좋은데 미션 잘 봐야 될 것 같고 뒤에 진짜 넓습니다. 이거 보는 거는 조금 이제 아반떼 같은 아니면은 뭐냐 아무튼 차가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실내가 되게 넓어요. 보시다시피 알페온도 찾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성능이 근데 이게 검사 날짜 뭐냐 이거. 검사 날짜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G 색깔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4개월이 됐고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알페온 구매하실 분들은 한 이 정도 금액선도 있으니까 이전비까지 1000에 맞출 만한 차가 있으니까 5만 킬로? (9월달) 이게 다 왜 이러지? 이게 인기가 조금 그래서 그런가? 이것도 4개월 됐고 이거 아까 봤었나? 이 정도면은 한 4개 있다고 하더라도 좀 괜찮은데 있음? 없음? 1랭크 있음? A랭크 한 이 정도 뭐 없고 조수 횡단면 라디에이터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 퐁 받고 뒤에서 조금 이제 받은 느낌이라 안쪽까지 먹은 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좀 희망적으로 좀 봐야 될래나. 뒤에 이거는 이제 판금 도색 들어갈 때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9월달에 또 들어왔으니까 아하 이거를 또 볼 때 광고 등록 순으로 많이 보면 금액이 좀 만만한 거여서 4개월이 된 거고 반대구나. 내림차선으로 보면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보면은 G색 이건 좀 별로지 않습니까?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관없을 텐데. 들어온 날짜 12월 19일 이런 거. 트렁크 리드 미세 판금. 이게 4번. 여기 체크가 원래 돼야 되는데. 용도 이력 없고. 이렇게 되나. 알평 스페셜? 이거 근데 좀 오늘 리뷰하기에는 좀 비싸죠. 어하, 금액대로 보자. 근데 아까 이게 뭐가 문제 있었는데? 뭐였더라? 아, 검사 날짜. 이것만 보면은 좀 얼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아, 이건 또 비싸다. 금액을 900까지만 보면 은색깔, 차라리 은색깔. 이거 아까 봤던 건가? 성능이 안 보이니까. 차라리 아예 아싸리 은색깔? 좀 상태가 좀 광택 상태가 좀 시트도 그렇고 좀 필이 안 오는데요. 요거 왠지 좋을 수도 있어. 아, 이거 아까 봤었죠? 한 이 정도? 이거는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날짜. 여기 밑으로는 다 날짜가 오래된 거네요. 이거에다가 스테이츠맨은 이건 아니고 베리타스. 이건 은근히 매니아층이 살짝 있거든요. 약간 그 마크가. 그래서 차도 넓고. 근데 배기량이 이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금방 나갈 것 같긴 한데 오래됐지 왜? 은근히 매니아층 있는 차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입차 아니에요. 대우차입니다. 대우. 수도권으로 보면 11대 이렇게. 이 정도는 어떨까? 야, 이 색깔이 뭐냐? 멋있긴 멋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야, 뒤에 엄청 넓지 않습니까? 베리타스라는 것도 있다. 아직 팔아본 적도 없고 매입한 적도 없습니다. 고질병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매니아층이 있다 라는 겁니다.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시고 조금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마무리를 할 때 조금 개운할 때가 있고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좀 오늘은 몇 개 안 보여드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시세만 좀 얼추 짚어드린 부분 때문에 조금 시원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건 맞아요. 이 가격대에 볼만한 차는 올류모닝 JA, 그 다음에 준준형으로는 K3, 그 다음에 아반떼 MD는 좀 좋은 조건, 그 다음에 SM 플래티넘, 대형차로는 요거, SUV는 이 가격대에 뭐 그랜드 카니발도 그렇고 올란도도 그렇고 가급적이면은 좀 고질병, 그랜드 카니발은 후진 지연 증상, 카니발 R 이전 거 그런 거는 후진 지연 증상이 뭐 2초건 5초건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미션 수리하는데 80에서 100 정도는 무조건 들어가요. 그런 차가 많고, 물론 아닌 차도 있겠지만 좀 확률적으로 좀 많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올란도도 미션이 13년식부터는 봐야 되는데 그러려고 치면은 또 1000이 넘어갈 겁니다. 비싼 건 1500도 해요. 1500까지는 좀 과하고.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캡티바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해드렸던 차들, 네. 여기서 이렇게 또 보면은 뭐 소렌토 R이랑 코란도 C 빼고는, 그런 다음에 이제 K5랑 YF 소나타 빼고는 얼추 다 한 번쯤은 팔아본 차입니다. 제가 팔았다는 거는 뭐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가 없었다 라는 거고요. 뉴 i30도 고를만한 차가 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빠르게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제 언급을 뺐어요. 근데 뉴 i30도 좀 좋고, 엑센트 신형도 좋고, 포르테지 이거는 좀 과해요. 포르테는 GDI는 600에서 700 사이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건데, 이것도 역시나 차가 많이 없어요.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이트, 제 거 사이트에서 좀 보시려고 하시면은 그 업데이트 요청 언제든지 해주시면은 그냥 업데이트만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고민인 게 뭐냐면은, 그 많은 분들이 왜 이민용 팀장은 광고를 안 해요? 그것도 하면은 좋으실 텐데, 돈 벌고 좋으시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가? 또 이제 말이 바뀌는 측면 또 있을까봐, 예전에는 제 영상에 광고가 안 붙습니다 라고 해서 했는데, 좀 갑자기 또 해버리면은 또 그러니까 또 안 좋게 보실 분들도 계셔서, 계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돈 벌자고 하는, 그런 광고 수익 얻자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더러 좀 계시더라고, 최근에. 그래서 어떨지, 그 밑에 찬성이면은 광고 찬성 이런 식으로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은, 뭐 광고 반대도 좋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내용이 긴 만큼은 좀 만족스럽지는 사실 않습니다. 뭔가 허전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차를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그 정보를 필요로 하신다면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고, 좀 원활한 시간은 그 11시부터 새벽 1시라고는 했지만, 한 보통은 한 오후 3시, 한 2, 3시부터 새벽 1시 그 사이쯤, 새벽도 괜찮아요. 1시까지는. 진짜로. 그리고 또 이명 팀장님 많이 바쁘신가요? 지금 통화가 가능하신가요? 라고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바쁠 때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좀 바쁠 때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신 있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 캐릭터가 좀 분명한 것도 있고, 손님들이 싫은 거를, 제가 싫어하는 거를 좀 억지로 좀 하고 싶게 만드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중심을 지키면서 좀 제가 후회하지 않을 만한 거래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물론 다른 차도 K5 YF 좋을 수도 있어요. 말리부 13년식 미만 것도 미션 다 좋을 수도 있고, 크루즈도 그래요. 근데 조금 받고 리스크가 만약에 생겨버리면은 이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K5 YF 소나타는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이 60% 70%가 안 좋아요. 말리부는 확률이 13년식 올란도도 그렇고 13년식 미만 것들은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0%예요. 느낌상. 소렌토 R은 문제가 있을 확률이 50%예요. 제 생각이에요. GDI는 문제 있을 확률이 2, 3%예요. 문제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만큼 괜찮아요. 그냥 뭐 이런 느낌입니다. 코란도 C는 한 70% 80%는 안 좋게 느껴지고,
아무튼 뭐 잘 보면은 된다 이런 분들, 딜러분들이 좀 많으실 수는 있어도 저는 약간의 확률도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소신 있게 안정적인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 경험을 토대로 한 그런 이제 조언이고, 만약에 이게 와닿지 않으시면 참고만 하셔도 돼요. 참고를 안 하셔도 뭐 고객님 마음이시죠.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 마음이신 거예요. 근데 그냥 제 생각이 너무 이제 굳게 박혀서 좀 그런 부분이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2018년 말에 올라갈지 아니면 2019년 초에 올라갈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 제 영상을 또 이렇게 꾸준히 봐주시면은 뭐 이런 것도 느끼실 수 있어요. 디테일한 분들은 이민용 팀장이 이렇게 올려서 지금 시세를 한번 이렇게 제 사이트에서 보는데 갑자기 2019년이 돼서 가격이 싸지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또 날씨가 또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는 연말 마무리 진짜 한 살 더 먹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올해 시작이구나, 또 한 살 더 먹었구나 싶었는데 그날입니다. 벌써. 올해도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해를 되돌려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무난했던 1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좀 나태한 그런 한 해이지 않았나.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내년 2019년이 될 겁니다. 네, 올해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도 그 긍정적인 생각으로 좋은 일만 가득한 그런 뜻깊은 2019년 맞이하시면서 정말 기쁜 일만, 돈 많이 버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하시고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면서 앞으로 구매를 하시든 아니면 나중에 구매를 하시든 아니면 구매를 하셨든 아니면 판매를 하시든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 꾸준히 좀 개발해 가면서 저도 좀 나아지는, 좀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2019년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 저와 함께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하는 그런 영상도 했으면 좋겠고, 후반 말미에 또 진주 소나타 브릴리언트 탁송거래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 꼭 언급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